케빈 러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존의 여타 연준 의장들, 가장 가까이 있는 파월과는 DNA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의 어떤 연준 의장보다도 젊기도 젊지만은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이다. 오로지 달러로만 오일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연준은 CBDC를 발행할 권리가 없고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크립토 연준 의장 케빈 러시 환영합니다. 케빈 러시의 연준, 비트코인에겐 어떤 의미일까? 자, 케빈 러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존의 여타 연준 의장들, 가장 가까이 있는 파월과는 DNA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를 다 하고 바로 다음 주에 결국에는 취임식을 하고 케빈 러시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될 겁니다. 근데 케빈 러시는 2011년도에 이미 최초로 비트코인 백서를 갖다가 읽었어요. 그때 마크 앤데르센이 전해준 비트코인 백서를 읽었고, 연준 의장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크립토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투자자이자 또 어드바이저이자 이런 참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연준 의장보다도 젊기도 젊지만은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케빈 러시의 그 크립토에 관련된 이력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마크 안데르센에게 비트코인 백서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읽었고, 연준 의장을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몇 년 동안은 이제 크립토 관련된 어떤 뭐 활동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2018년도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이 베이시스라는 팀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어드바이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는 증권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였지만은 해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잔여 재산을 분배시키는 과정을 거쳤었고, 2018년도에 동시에 비트와이즈라고 하는 지금 너무 유명한 크립토 전문 에셋 매니지 회사가 있죠. 자산운용사 미국에. 여기에 이제 엔젤 투자자이자 또 어드바이저로서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비트코인 좀 알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크립토 마켓에는 이미 17,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크립토 전문 VC로 굉장히 다양한 LP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크립토 VC의 어드바이저이자 그 LP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때쯤부터는 이제 이미 그 드러켄밀러의 패밀리 오피스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산 신고한 거 보면은 크립토 관련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익스포저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죠. 거의 뭐 20개에서 한 30개 가까이 되는 크립토 자산의 익스포저가 있더라. 이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케빈 러시는 그냥 코인을 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이다. 오라클 연준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동안의 연준은 티처 연준에 가깝다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 딱 주고 발언도 빈번하게 하고 시장에 혹시나 우리 연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나 미세 조정을 하듯이 이끌어왔던 그런 연준의 모습이었죠. 버냉키, 옐런, 파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케빈 러시 같은 경우는 그린스펀의 후기 이후부터 됐던 티처 연준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아서 번즈나 그린스펀의 초기 모습과 비슷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하던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과거 아서버즈 때만 해도 기준금리 결정이 되더라도 결정 자체에 대해서 발표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돌아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되자마자부터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점도표도 지금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연준 내부의 보드 멤버들 간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연준 멤버들도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초쯤 되면 본격적인 케빈 러시의 연준 모습을 좀 더 띄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알아서 해석하게, 티처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처럼 착착착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오라클이라는 거는 신탁입니다. 신이 한마디 툭 던지고 계시를 주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소통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알아서 판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오라클 연준을 지향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 통화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서 번즈 때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서 번즈라고 하면은 연준 역대 의장 중에 가장 최악의 연준 의장이었다라고 좀 혹평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아서 번즈가 언제였냐? 금본위제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 연준 의장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 시기에는 그러한 연준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케빈 어시에게 지금 주어진 임무는 페트로달러 체제가 지금 붕괴되고 24년도부터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가 사실상 와해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뭐 오로지 달러로만 오일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24년도부터 사우디부터가 뭐 중국 위안화 마켓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디지털 달러 체제로 바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어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띈 연준 의장이고 오라클 연준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CBDC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했고 디지털 달러의 방향은 민간으로 간다. 자, 케빈 어시가 4월에 했던 발언입니다. 연준은 CBDC를 발행할 권리가 없고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의장이 되는 한 연준은 CBDC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역대 연준 의장의 크립토 이해도 비교라는 거는 너무 뻔한 거죠. 표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뉴 골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트코인을 금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도 해왔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라클 연준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작은 연준을 지향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트로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시기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트로 달러 체제 전환기에 1971년도 닉슨이 금태환을 못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74년도에 페트로달러 체제가 되고, 그리고 그 체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금은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랠리를 보였는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자면은 24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간 24배, 2400% 가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제 1980년도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면은 지금 디지털 달러로 만약에 전환되는 게 맞다면, 그런 전환을 우리가 전망을 한다면은 그때의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빈 어시 연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크립토 마켓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전문이 궁금한 분은 여기 WHISPERT research.substack.com 일로 가셔갖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쓰는 이메일을 등록을 해 두시면은 제가 새로운 글을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 글들은 영문과 한글 두 가지로 작성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왜 영어로 적혀 있지? 이렇게 생각 놀라지 마시고 쭉 내리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한 케빈 어시 시대에 달라지는 게 뭐냐. 뭐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몇 개로 요약한 건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라클 연준의 얘기죠. 연준 말을 줄일 것이다. 포워드 가이던스 안 줄 것이다. 기자회견 안 할 것이다. 다플라 폐지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 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동성을 완전히 옥죄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무부에 이에 관한 카드가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가 이 부분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2% 단일 목표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했는데, 포인트가 아니라 레인지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포인트를 목표로 하지 않고 레인지를 가지고 접근하겠다. 합리적인 얘기죠. 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오라클 연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 좀 더 어찌 보면 시장에 명쾌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고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전환기에 그냥 굳이 왜 이렇게 하냐. 전환기에 연준에서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다 보면 말이 계속 꼬입니다. 앞에 했던 말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또 뒤에 말이 꼬이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 더 말해야 되고 세 번 말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더 줄 수가 있다. 안정기에는 티처 연준의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중요한 어떤 시스템 변화기에서는 오라클 연준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준 역할을 좁힌다. 이건 이제 뭐 대차 대출 축소와 관련된 얘기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정치화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땐 탈정치화는 아닙니다. 역할을 줄인다. 커뮤니케이션 줄인다. 쓸데없이 기후정책, 사회적 이슈 이런 얘기 안 한다. 우리 한국은행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올 법한데 연준 의장, 중앙은행 총재라면은 본질에만 집중을 해도 충분하다. 특히나 오라클 연준 체제를 운영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크립토 친화적인 어떤 환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연준의 어떤 시대로 전환하는 어떤 선택들이 많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예, 이때 연준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바꿀 것이다. 레포 마켓도 토큰화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케빈 러시 연준 의장 시대를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크립토 마켓에는 분명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는 변동성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 후내년 걸쳐가지고 클래리티 법안과 함께 맞물렸을 때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를 보이면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합니다. 크립토 연준 의장 케빈 러시 환영합니다. 생존!